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10월 16일 기술적 분석이 좋은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이 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이 벌어질 때까지만 해도 어떤 국지전 양상을 보였는데, 이제 이란이 본격적인 개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나름 안정돼 있었던 유가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상대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안전자산을 찾고자 하는 심리 때문에 미국 국채금리가 역으로 좀 떨어지는 모습. 그러니 시장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결국은 좀 부담스러운 흐름으로 끝나고 말았죠. 전반적으로 이제 이 주말에 있었던 일들이 과연 이제 선전포고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이고, 국지전으로 끝날 거라고 예측했었던 시장이 조금 더 본격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은 신경 써야 될 필요가 있다. 근데 냉정하게는 이걸 신경 쓴다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이걸 맞출 수 있을까요? 저는 늘 어떤 이런 펀더멘털적인 이야기들 혹은 이슈나 이벤트들이 일어났을 때 이 이야기하는 분들한테 늘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대비하면 돼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다 원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쵸? 아, 이럴 때는 뭐 현금을 좀 유지하는 게 좋겠고, 아 그럼 얼마나요? 그럼 지수가 어디까지 빠질까요? 물어보면, 그쵸? 답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자리에서는 어찌 되었거나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그 400 라인 중심으로 디딜 때 매수의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추격은 하지 않지만 다시 눌린다라 그러면 또 매수가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눌림의 매수를 들어간다라 그러면 이 리스크들은 다 뭐로 전가하면 되는 겁니까? 컷으로 전가하면 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봐야지, 내가 자꾸 이제 뭐 이스라엘에 대한 뉴스를 본다라든지 아니면 금리에 대한 뉴스를 계속 보고 있으면 냉정하게는 내가 알 수 없는, 답을 낼 수 없는 것들을 계속 예단하고 추측하고 거기에 빠져들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이 내 생각과 같은 방향으로 갔을 때는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고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러한 어떤 부정적인 리스크들은 컷에게 맡겨 놓고, 지금 자리는 계속 전략적으로 내가 원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반복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대내외 악재들이 계속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과연 견딜 수 있을까. 그러니 최근장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거 없이, 내가 자리에 왔을 때 전략을 실행하는 건 되지만 추격은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지금 계속 단타예요, 단타. 어떤 흐름으로 가든지 단타 장세가 맞다라고 보고 있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장 마감 후에 에코프로 형제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시간에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냥 다시 제자리로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 이게 더 빠진다 뭐 한다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패턴이라 그러면 컷 잡고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컷이 안 나와. 효율도 안 나와. 그럼 내가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만약에 내가 들이대서 컷 나갔다, 괜찮은 구간이에요. 근데 또 들이대 또 컷 나갔다, 끝까지 내가 원하는 패턴이 나올 때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 충분히 가능한 자리입니다. 다만 어떻게, 지금 구간에서는 내가 먹을 폭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먹튀하고 다시 잡는, 뭐 이런 방법을 쓰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자, 간단하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유가를 잠깐 볼게요. 왜냐면 지금 보시게 되면 제가 이날도 이야기 드렸죠. 이게 진짜 찐 리스크라고 하면 어떻게, 갭이 22평 위에서 떴어야 됐다.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고민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말 그대로 미국 시장 글로벌 시장은 이날 이후에 개파락했지만 반등을 했죠. 지금 흐름에서도 어떻게, 이 자리를 깨고 내려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반등했기 때문에 다시 불씨가 살아난 것이고, 중요한 거는 이 22평을 넘어갈 것인지 말 것인지가, 이 리스크가 얼마나 시장에게 크게 부담으로 다가오는지 안 다가오는지를 알려줄 것이다. 그렇다 보니 올라오는 어떤 국채 금리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을 찾다 보니까 미국시 금리가 반대로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과연 이런 긍정과 부정이 이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뭐 그 부분들 좀 챙기시면 될 것 같고,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그게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나스닥은 제가 목표 쳤다고 이야기 드렸죠. 목표 치고 빠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다 보이진 않는다. 다만 조금은 불안한 것은, 이런 식으로 확장형 패턴으로 가려나 싶은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시나리오의 개념보다는 대응에 가까운 개념이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이렇게 움직인다라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고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확장형 패턴이라는 것은 일정한 레귤러 패턴이 아니라 이레귤러 패턴이 더 가깝기 때문에 우리의 예측 범위를 조금씩 더 벗어나는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다. 제 바람은 당연히 이 22평과 120평이 맞물리는 요 구간, 이 구간을 지켜주고 움직이는 게 최소한 매수 플레이 입장에서는 좀 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 S&P 500도 결국은 요 자리를 못 넘어서는 것인데 당연히 좋지는 않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확장형 패턴이 만들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패턴이다. 가급적이면 이 라인들은 좀 밀려도 지켜지는 방법, 흐름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미국 시장이 저렇게 움직이는 가운데 우리 야간 시장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 보니 여전히 이 구간이 지켜진다라고 보고 있고, 2400 중심값이죠. 이 아래에서는 나름 물려도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 다만 이번 반등에서 저 2495를 치지 못한 것은 조금은 아쉽다 정도, 뭐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계속 상단에서 오락가락하고 있죠. 저는 적어도 반도체가 아무리 좋다고 생각해도 지금 구간은 추격할 구간은 아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싫어서 반도체를 간다, 이런 개념은 절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으로 오게 되면 코스닥은 829 라인이 오히려 지지가 아니라 저항으로 좀 바뀌어 있죠. 이런 흐름들은 조금은 부담스러운 모습이고, 이제 월요일 날 개파락하게 될 에코프로 형제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정말 간단히 이야기 드리면 10시 이전에 양봉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라 그러면 긍정적이지만, 그렇지 않다라 그러면 단기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쌍바닥 패턴을 잘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에코프로 BM의 21만 원짜리는 생각보다 중요한 자리이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되겠고, 제가 주말 동안에 저희 카페에 무료 공개 시황에 2개의 글을 올려드렸으니까 혹여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 화이팅 하시고, 시장은 굉장히 좀 과격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중심을 잘 잡고 전략 잘 실행해 가보도록 합시다. 자, 한 주 화이팅 하시고, 저는 오전 시황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